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이걸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은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2차식에서 2차 방정식 근을 찾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능력이라는 이게 근이 A 또는 B겠지. X에다가 A 넣거나 X에다 B 넣으면 0 되는 거 사실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로 생각해보자. 전개했을 때. 선생님 A, B라고 했는데 조금 다르게 알파, 베타로 써볼게. 그리스 문자 알파랑 베타로 쓴 다음에 얘를 전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자고. 2차는 당연히 X 곱하기 X 하니까 X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알파 X랑 마이너스 베타 X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라고 볼 수 있겠네.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되네. 맞니?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지금 X제곱 최고차항이 개수가 1 이내로 설정을 해놨는데 개수가 A일 수도 있잖아. A. 맞지? 그렇다면 여기도 A, 여기도 마이너스 A, 여기도 A 알파 베타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 다시 추정해보자. 두 군은 지금 알파랑 베타가 맞아? 두 군은 알파랑 베타야? 근데 누가 두 군의 합을 물어보는데 지금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여기 있는 놈을 여기 있는 놈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그럼 두 군의 합되는 거 맞아? 맞지? 두 군의 곱을 물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을 이 상수항을 이 2차 항의 개수로 나눴더니 약분약분 되고 두 군의 곱 되는 거 맞아? 그렇지?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전체야. 이게 다야. 다시 한번 볼게.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2차 항에 두 군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군의 합을 구하시오 이러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하면 된다. 아까랑 똑같잖아. a분의 b 한 거잖아. 마이너스 a분의. 두 군의 곱을 누가 물어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a분의 c 하면 돼.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 어렵지 않지? 요 과정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2차식을 만든다면 요 과정을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이러면 반대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2와 3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런데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얼마나 갈까? 7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근이 2와 3이니까 x-2, x-3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는 0이죠. 근데 x제곱에 대해서 7은 너무 크다. 2 할게. x제곱의 개수가 2라면 맨 앞에 2만 붙여주면 되지. 그러고 나서 얘를 일반형으로 표현해줘 이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지? 전개하면 그만이지 뭐. 그치?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0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겠지.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 전체야.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드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는 요거를 전개하는 과정을 반대로 되돌리면 근을 구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근을 구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해볼게. 전부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줘 이렇게. 2로 나눠줘.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얘는 두 숫자의 합이었어. 근에 얘는 두 숫자의 곱이었어. 그래서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걔네를 찾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딱이네. 그치? 그러니까 x-2 x-3 요렇게 우리 근 구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현례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현례가 뭐야? 우리 복소수 할 때 배웠지? 현례가 뭐였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놈이 현례였어.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현례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걸 써서 이미 2차 방정식의 해가 예를 들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미 배웠어. 그치? 이미 배웠는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상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식이 있을 때 요 a와 b와 c 있잖아. 상수와 계수들. 이 abc가 만약에 유리수잖아. 유리수가 영어로 뭐야? R이었나? 유리수잖아. 그치? 유리수라면 그때는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다?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3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 얘네가 유리수면 한 근이 얘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얘야. 또 하나 더. A, B, C가 저거 잘못 썼다. 유리수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유리수가 뭐였지? Z가 점수고 유리수가 뭐였지? 이탈리아어로 해가지고 헷갈리네. P였나? 아니, 유리수. 그러면 실수 있지, 실수. 레알 넘버. 리얼 넘버 실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3 플러스 2i가 해다. 이 식의 해가 한 해가 3 플러스 2이다. 그럼 나머지 해는 뭘까? 그렇지. 무조건 혈내근으로 나와요. 3 마이너스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일단 A형 문제부터 그럼 해봐야겠다 우리. 그치? A형 문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어렵지 않지? 둘의 합은 마이너스 A 빼기 둘의 곱은 A분의 C,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요거 참조해서 유형 A 문제부터 얼른 해보자. 그러면 또부터 해봐야겠다. 먼저 대표 문제 봅시다. 대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업적구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시계값은 여기로 들어갔어. 딱 봐도 복잡하지. 밑에 있는 거를 전개하더니 너무 힘들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구할 수 있는 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식 485번에 맨 위에 있는 식이 뭐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국룰이야. 그 다음에 얘의 해가 뭐랑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그랬지. 얘의 해가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그럼 x자리에 알파를 넣거나 x자리에 베타를 넣어도 이 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자리에 알파를 넣어봅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은 0이네. 이거를 좀 전개해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 잘 보니까 이 플러스 2a만 이렇게 넘겨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가 되겠네.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네. 그렇지 않니? 또 베타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이렇게 전개해서 그 다음에 2베타를 저쪽으로 옮기면 똑같은 애니까 둘이 똑같은 식에 들어가는 똑같은 애니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과 3a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2를 곱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2알파네. 그 정체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네. 둘이 곱했더니 4 알파 베타가 될 텐데 알파 베타가 뭔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a분의 b하면 알파 베타가 얼마였어? 1이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시계값이 4가 되겠다. A가 얼마인지 모르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488번도 비슷한 문제지만 조금 더 어렵게 분모에 들어가 있네. 488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래.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일 것이다. 지연아? 마이너스 1에 되냐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알파 베타는 가에 얼마니? 마이너스 4일 것이다.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식에도 마찬가지로 알파, x자리 알파 그리고 베타를 넣어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0이래. 그럼 양변에 똑같이 알파를 더해줬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는 우리가 알파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 그지?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4는 역시 베타겠지. 똑같은 식에다 넣었으니까.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모모의 값은 유분에서 모모를 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가 분모네.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4가 분모네. 위에 알파고. 이거 알파로 고치면 되잖아. 이거 베타로 고치면 되잖아. 그렇지? 고쳤더니 둘이 통분했더니 알파 베타 분에 얘는 베타 곱했을 때니까 베타 제곱 알파 곱했을 때가 알파 제곱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그대로 넣어줘. 아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놈은 우리 이미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알고 있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얼마를 뺀 거기 때문에 2알파 베타를 뺀 놈이었잖아 이 놈이.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남잖아. 기억나니?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뭐가 돼?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가 아니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이거 전개하면 거기서 2알파 빼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만 남잖아. 그 얘기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4를 알파 베타에 넣어주니까 플러스 8이 돼서 4 더하기 8이 돼서 얘는 도히려 커졌네. 12가 되네.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형 12번 봅시다.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가 뭐야? 개수는 개수인데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야. 그치? 미정인의 국수가 아니야. 미정인의 국수 먹어봤니? 속일 필요 없나? 미정인의 국수 안 먹어봤어? 맛있는 나중에 먹어. 미정인의 국수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내 생각에는 냉멸치 국수가 제일 맛있는 거야. 어쨌든 491번 대표 문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차 가정식의 두분의 비가 2대 3이래. 그럼 두분의 비가 2대 3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냐면 2K와 3K로 써도 되겠다. 그치? 같은 K라는 숫자가 곱해진 예를 들어서 K가 2라면 4랑 6이 될 거 아니야. K 2대 3 맞잖아. 그치? 이렇게 비율로 나오면 2K, 3K, 2P, 3P, 2A, 3A 복원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면 이 식의 합이 될 거고 두 분의 합이 될 거고 걔네들을 곱하면 이 식의 두 분의 곱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 m 플러스 2 x 마이너스 6m은 0이라고 돼 있으니 두 식의 근의 합을 보니까 5k가 됐는데 오케이가 됐는데 이 5k라는 놈이 여기서 부호만 바꾸면 되지 아까가 1이니까 그래서 5 m 플러스 2라서 m 플러스 2는 k와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을 구해보니까 2k 곱하기 3k 하면 6k 제곱이지. 6k 제곱이 뭐더라? 요거더라. 1분의 마이너스 6m이니까 마이너스 6m이네 그냥. 그치? 마이너스 6m. 그러면 양변에 6을 지워주고 나니까 k 제곱은 마이너스 m이더라. 맞지? 그러면 k라는 놈이 아까 이 놈이었잖아. 그럼 k제곱을 해주자. k 자리에 m 플러스 2 넣어도 되잖아. m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 얘를 전개했더니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넘어오면서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는 0이 될 텐데 이걸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2가 되겠네. 4가 되겠네. 그치? 맞지? 그래서 보니까 모든 m의 값의 곱이구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얘가 m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걔네들의 곱이 뭐겠어? a분의 c 하니까 4 나오겠다. 그치? 모든 m의 값의 곱 4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493번 볼게.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가 A라면 하나는 2A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두 개 근이 하나가 A라면 하나는 2A인 거야.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6m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6m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은 0.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져보면 두 분의 합 a 더하기 2a 즉 3a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6m일 거고 두 분의 곱 a 곱하기 2a 즉 a 제곱은 2a 제곱은 1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네. 여기서 보면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a라는 건 마이너스 2m인 것 같다. 그치? 그러면 a 제곱하면 마이너스 2m의 제곱이니까 이 자리에 넣어도 되겠네. 마이너스 2m의 제곱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하니까 4m제곱 거기다 이거 곱하니까 8m제곱이 됐네. 8m제곱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고 넘어오면 9m제곱이 1이니까 m제곱은 9분의 1이라서 m이라는 놈은 풀마 3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양변에 이거 제곱 없애면 그런데 이 문제의 조건에 m은 무슨 m이래? 무슨 숫자래? 양수 m의 값을 물어봤네. 그치? 그래서 m을 따라서 양수 3분의 1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유형 13번 볼게요. 유형 13번 근의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사실은 우리 이미 이게 근의 관계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도 식이지 뭐. 그렇지? 그래서 근의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마찬가지야. 유형 13번의 대표 문제 496번 보면 결국엔 과정은 똑같아.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야. 두 분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대. 어떤 식이냐면 식 자체는 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마이너스 요거잖아. 그지? 마가 플러스 되면 k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면 k 마이너스는 0보다 작겠다. 그치? 일단 여기 일단 시작이고 k가 2보다 작다는 걸 알아냈어.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을 보니까 곱이 나오기 전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에요. 이거 앞에 다른 문제에서 저쪽 문제에서 봤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놈인데 아까도 봤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k-2가 동일한 놈이었어. k-2의 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보니까 이거분의 요거잖아. 그치? k 플러스 3 쓰면 되네.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고 k 플러스 3 써주니까 얘를 전개하니까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랑 마이너스 2k로 해서 마이너스 6k 플러스 4의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텐데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이 얼마라고? 5래 5. 그럼 여기도 5라고 써주면 되지. 이제 5가 넘어오면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은 0이라 손실은 인수분해가 아니네. k 마이너스 7과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k라는 놈은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우리가 k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 찾아낸 사실이 있지. k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고 되는 거지. k는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큰 7은 될 수가 없겠다.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99번 볼게. 요게 조금 주의가 필요해. 왜냐하면 저게 들어가 있잖아. 지금 499번에 절대값이 들어있어서 그대로는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놈은 앞으로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두 분 중에 두 분인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3이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곱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지. 알파 제곱 무조건 0보다 크잖아.
베타 제곱 무조건 0보다 크면 실근이라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봤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 이럴 텐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이라는 거는 그냥 곱한 것을 절대값으로 한꺼번에 쳐도 된다고. 그지? 알파, 베타 써주고 얘는 베타 제곱 썼더니 이게 얼마더라? 9더라. 한편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찾아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의 두 분이었네, 그치? 자, 그럼 우리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네, 그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a네, 맞지? 이랬을 때,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고로 a가 0보다 크답니다. a가 0보다 크대요.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a는 음수야 양수야 지원아? 음수지. a가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2 붙어있어. 음수지. 알파 베타도 당연히 음수지. 그치?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가 그대로 나와 바뀌어서 나와? 바뀌어서 나오지. 음수는 바뀌어서 나오잖아.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어. 바뀌어서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보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무려 알파 베타를 4개 뺀다면 그러면 요놈이 되지 않을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왜냐면 얘를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일 텐데 거기서 4알파 베타를 순식간에 빼주니까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같겠네. 그치? 근데 저놈이 얼마라고? 저놈이 2였잖아. 자, 그럼 끝났어. 알파 플러스 베타에 a를 넣어줍시다. 여기다 a 넣어줬더니 a 제곱.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2a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4와 곱해져서 플러스 8a가 되겠다. 9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9. 그러면 인수분해 가능하지. a 플러스 9 그리고 a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0이다. a는 목돈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9는 1이 될 텐데 아까 전에 했던 말 a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문제 조건에 a는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9가 아닌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는 1. 그러면 a가 1이니까 이제 이거 다시 해볼게. 어디 갔어? 요 식에다가 넣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고 이거를 또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지금 필요한 거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해야 되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 그러니까 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 넣으니까 플러스 4가 되네. 결론적으로 얼마? 5라는 게 나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빨리 풀어봅시다. 이건 14번까지 얼른 풀어봅시다. 자, 유형 14번 봅시다. 유형 14번. 이번에는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인데 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두식 모두 써보면 돼. 무슨 말이냐? 500기번 같은 경우에는 식이 두 개 나와 있어.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놈인데 얘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 한편 밑에 나온 식은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놈인데 얘의 두 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체가 두분인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가 하나의 숫자, 요거가 하나의 숫자야. 그지? 그래서 얘랑 얘가 근이라는 거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위에 있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려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라는 걸 알려주네. 한편 알파 베타는 얼마라는 걸?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려주네. 자, 여기는
위랑 아래를 한번 우리가 써보니까 위랑 아래가 지금 보니까 얘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게 하나의 개념이니까 알파 베타까지 더한 것이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b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얘네들을 곱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곱했더니 그게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니까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4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4 넣었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우리가 2a 넣을 수 있잖아. 즉 2a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네. 그럼 a 값이 나오겠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8로 나누니까 a는 8분의 10이니까 얼마니? 2분의 3이네. a 값이. a가 2분의 3.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미 나왔네. 2a를 하니까 3이잖아. 얘가 3. 그럼 끝났네. b는 얼마인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랑 넣으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4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1이 되겠네. 그렇지? 어렵지 않지? 위에식 한번 아래식 한번 근각에서 형이 써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 두 문제도 마찬가지고 얘는 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형 넘어가서 유형 15번. 15번의 대표 문제 504번 봅시다. 504번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두 근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7은 0이라는 놈을 통해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알파 베타는 7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자 그러면은 새로 작성하는 놈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해야 되잖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의 개수가 일단은 얘네들의 합, 즉 이걸로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하고 그다음 잘 봐. 원래는 요 x제곱의 개수인 2로 나눠졌어야 되잖아. 그치? 그걸 맨 밖에다 위치시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래도 되지. 그치? 두 분의 합을 넣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치? 얘는 최종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2가 되도록 맨 앞에다가 했잖아. 두 분의 곱은 어때? 얘는 알파 베타는 7인데 우리 새로 만들려는 얘네들의 곱이니까 그거 그대로 써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 그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여기는 보면 얘를 깨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지. 그럼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었으니 거기다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맞니?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 써주고 마이너스 2분의 3 x네. x되고 여기는 이거 전개해보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됐네. 알파 베타는 7이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놈은 마이너스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마지막으로 뒤에 플러스 1이니까 8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5라고 쓰면 되겠네. 맞잖아. 2분의 15.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얘기지. x제곱 개수 우린 2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2를 싹 곱해주니까 전개해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는 0이라는 새로운 식을 얻어냈네. 이게 바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해로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새로운 2차 방정식이지. 할 수 있겠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른 거 다 하고 맨 끝에 해주면 되는 거야. 맨 끝에. 맨 바깥쪽에다 넣어주는 거야. 비슷한 문제로 507번 한번 볼까? 507번은 우리가 원주각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잘 보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A, B가 지름이래. 벌써 감이 와야지 여기서. A, B가 지름이면 이 지름으로부터 이렇게 그은 요 각은 항상 몇 도가 됐었어? 항상 90도가 됐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90도래. 그리고 나와 있는 게 A, B가 8이고요.
여기가 8. 그 다음에 AH가 알파, BH가 베타래.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요 값이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니? 전화 맞아? 그렇다면 우리 이거 닮음에서 배웠잖아, 중2 때. 그치? 닮음에서 배웠던 거야. 맞지? 바퀴벌레 가지고 우리 배웠었잖아. 예를 들어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였잖아. 그치?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도형 그거 써보니까 3의 제곱 즉 9가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도 알겠어. 그럼 알파 베타는 9 이것도 알았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알파 제곱,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면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얘기 때문에 다르게 쓴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x제곱, 왜냐하면 여기 지금 최고차는 계속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두 근의 합이지. 지금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x에 계수하는 거야.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64에서 18을 뺐더니 얼마가 나오니? 40인가? 46 나오네. 그치? 46.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6x.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면 사실 알파 베타를 그대로 제곱하면 나오는 놈이지. 플러스 81을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20과 20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6, b는 81이라서 a 마이너스 b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81 해서 마이너스 얼마? 120 얼마야? 7이네. 마이너스 127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그 다음에 유형 16번 넘어가서 대표 문제 509번 볼게. 똑바로 봤으면 참 좋을 텐데 잘못 보고 풀었대. 어떻게 잘못 보고 풀었대? 원래 2차 방정식이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준수가 b를 잘못 본 b를. 근데 준수는 b를 잘못 본 대신에 a와 c는 제대로 봤나 봐. 그치? a와 c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두 분의 곱 a분의 c가 두 분의 곱일 텐데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와 6을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a분의 c가 맞겠다. 그치? 두 번째로 민지는 c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a와 b는 제대로 봤겠네. 그럼 두 분의 합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 될 텐데 그 두 분의 합이 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c를 더해서 마이너스 4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럼 다 됐어. 그럼 a분의 b는 4겠다 지어라. 그치? 맞아? a분의 b는 4일 텐데 그럼 원래의 2차 방정식을 제대로 복원해서 음수인 분을 구하라 그럴 때 원래의 2차식이 요거야. 그런데 어차피 우변이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변 전부 우변까지 해서 전부 a로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는 똑같을 거야. 그치? 식자체는 달라지지만 양변을 a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될 텐데 아까 우리 a분의 b는 4라는 걸 알았으니 x제곱 플러스 4x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2는 0 해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해가 뭐보다 마이너스 6과 2이기 때문에 음수인 근모 마이너스 6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이건 16번 511번은 비슷한 문제예요. 511번도 어떻게 풀어? 511번 보니까 정혁이와 다은이가 이번에는 이번엔 좀 편한 게 x제곱 계수가 1이래. 그치? x제곱 계수 a에 해당하는 x제곱 계수가 1이기 때문에 x의 계수와 상수항만 보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볼게. x의 계수와 상수항만 보면 되는데 잘 보니까 정혁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있었대. 그 다음에 정혁이는 상수는 맞았겠다. 그치? 그럼 정혁이가 구한 근의
두근의 곱이 바로 b가 되겠네. 정혁이가 구한 두근을 보니까 뭐야? 4 플러스 루트 3이랑 4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럼 걔네들을 곱하면 뭐가 되지 않아? 16 플러스 3이잖아, 그지? 19 맞니? 19? B가 19였네. 그 다음에 다은이는 눈이 안 좋은 거봐. 상수항을 한번 받게. 근데 다은이는 그러면 X계수는 제대로 받겠지. 즉 두분의 합, 다은이가 얻은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2분의 2가 아니까, 그지? A는 2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랬을 때 원래의 2차 방정식을 구하시려고 그랬으니까 뭐지? 우리 이제 A와 B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9는 0 써주면 원래 방정식 구해야 깔끔하게. 어렵지 않지? 유형 17번 봅시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근을 이용해서 fax 플러스 b는 0의 근 이용하기 이렇게 됐어. 513번인데 요거는 잘 들어봐야 돼. 좀 헷갈릴 수 있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fx는 0의 두 근이. 그런데 이 와중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래. 6이래.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낸 이 f4x-3은 0이라는 식의 근은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 얘도 두 근 합이 6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구하라는 근은 4x-3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 들어갈 놈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 들어갈 놈.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요 놈의 두 근을 P와 Q라고 해보자. P와 Q라고 해볼게. 자, P와 Q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4x-3을 앞으로 우리가 T라고 부르기로 해. T라고. 그럼 우리 이거 FT라고 볼 수 있겠네. FT? F4x-3은 FT 맞아? 그럼 FT는 0에 이 T 값이 뭔가 나올 텐데 T1과 T2라는 놈으로 나올 텐데 T1과 T2 T1과 T2의 합은 구할 수 있지. 왜냐면 fx라고 했을 때 4개의 부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6이었잖아. T1과 T2의 합도 얼마겠어? 당연히 6이겠지. 이 중에서 T1이라는 놈은요 4p-3이라는 놈이었던 거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렇지? T라는 놈의 경체가 4x-3인데 그 중에서 한 애는 x 자리에 p가 들어간 실제 그 p. 다른 하나는 Q가 들어가는 놈이었던 거야. 그래서 4Q-3 T1과 T2를 적으면 6에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 합치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넘어가면 플러스 6 돼서 10이 되네. 뭐가? 4 쓰고 묶어주고 P 더하기 Q가 얼마라고? 12라고. 양변 4로 나눠줬더니 이 놈의 두 근의 합 P와 Q의 합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렵지 않지? 17번도 유형 17번도 문제가 4개밖에 없어가지고 푸는 방법 똑같거든. 밑에도 f3x-1 이러면 3x-1을 뭐로? t로 하면 돼. 그럼 이거 이 유형 풀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우리 유형 18번부터 해봅시다. 유형 18번까지 해봅시다. 유형 18번 517번 해볼게. 대표 문제 517번. 517번 보니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라는 애인데 얘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 딱 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써봐도 0보다 작아. 그치? 얘는 그러니까 복소수니까 허수도 나올 거야. 흔히.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을 먼저 구하는데 근을 어떻게 구해? 근의 공식 쓰면 되지. 근의 공식 써보니까 어때? 짝수니까 짝수의 공식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쓰면 되잖아. 그렇지? 얘는 앞에가 1이니까 a분에서 생략해도 되잖아. 지원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b 프라임 써보니까 플러스 1 풀마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또 마이너스 6이네. 그러니까 얘는 1 풀마 루트 5 i가 되겠네. 자, 그러면 한 근이 얼마인 거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i고
또 한 근이 뭔 거야? 또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y지. 이걸로 2차 방정식을 반대로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 x에서 아까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식이 됐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x 마이너스 요놈 해주는 거야. 그대로 써줘. 여기도 x 마이너스 괄호를 그대로 써줘. 마지막으로 문제 형식에 맞춰서 보기에 나온 형식처럼 괄호만 다 없애주면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y 이쪽도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y 는 0 했더니 되더라 이 얘기네. 그지? 몇 번이니? 1번 같은데? 1번 맞니? 1번이네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대표 문제 먼저 풀어볼 건데 뭔 말이냐면 이거는 형식 9번은 이런 얘기야. 우리가 원래 인수분해 아까 거꾸로 하듯이 근이 알파 베타인 놈의 2차 방정식 만들어봤잖아. 그게 잘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 f 알파는 0이고 f라는 식의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는 2차식은 0인데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었지. 그치? 이번에는 문제 한번 봐봐. fx가 f 알파는 fb와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어. 그치? 문제 중간에 보면 둘째 줄부터 fx가 f 알파는 f 베타 이렇게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있어. 그치? 이 부분이 마이너스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만들 때도 뭐만 바꾸면 돼. 여기만 마이너스 1. 똑같아. 그치?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니까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의 두분이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교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런데 얘 말고 fx라는 새로운 식을 만들어 봤더니 거기에는 그 식에는 f 알파를 넣었더니 f 베타를 넣었더니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2차식인데 2차식 fx니까 fx의 x제곱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게 넘어와서 플러스 1은 0 하면은 그게 바로 fx라는 식의 정체가 되겠지. 그리고 그걸 0으로 만드는 새로운 x 값들을 찾아내면 우리가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네. 어쨌든 이거 전개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그리고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1은 0이라는 얘가 이게 바로 f라는 식의 정체야.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3이라는 걸 아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인데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으니 마이너스 4는 0이야. 이게 새로운 fx 식인데 이제 f3의 값을 물어봤으니 이 식에다가 3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어렵지 않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522번 하나만 더 해볼게. 522번이 조금 어려워서 522번 볼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의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일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일 거야. 우리 이제 이거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지. 그런데 얘를 가지고 새로운 fx라는 식을 만드는 걔는 어떤 놈이냐면 f 알파가 역시 f 베타와 같고 그 값이 알파 베타와 같다는 거야. 알파 베타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6인데. 그럼 우리 식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까랑 똑같이 얘 지금 만든 것처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면 될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2차 항의 개수가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어. 522번은. 그치? 그럼 우리 모르는 거야. 무조건 1이라고 덮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A라고 써줍시다.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얘가 넘어왔다 쳐. 넘어왔다 치면 이 F라는 식의 정체는 A, X-알파, X-베타, 그리고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fx라는 식이 될 텐데, 자 여기서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f0이 6이래. f0은 어떻게 구하는데, 이 0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x 자리에 0을 넣었더니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 얘는 a니까 a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6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써있어요? f0이 6이라며. 이게 6이네. 그렇지? 잠깐만. 맞네. 플러스 6이라고 되어있네. 알파 베타가 아까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6이었잖아.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 6 넣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 6이네.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나 지금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2차식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x-알파, x-베타 맞고, 그 다음에 는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6 맞고, 플러스 6. 아, 진짜 f0은 6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알파 베타 마이너스 6에 6. a는 0 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a는 0 하면 문제가 2차식이 안 되잖아. 그치? 잠깐만, 문제를 잘못 쓴다 지금?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맞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 맞고. 뭘 잘못했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아, 미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어. 이거는 맞는데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것도 맞는데, 풀이가 맞는데 왜 답이 이상해? 그래서 문제를 뭐 잘못 보고 있나? A 맞잖아. 맞고 F가 0 넣었을 때 A 알파 베타 맞고 마이너스 6 맞고. 그러네. 아까 전에 넘길 때 뭐 잘못했나 본데. 얘 지금 어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아니지. 나 지금 밑에서 계산 잘못했다 지금. 알파 A 알파 베타 플러스 6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6이라고? 좀 이상한데? 잠깐만. 마이너스 6 맞지?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게 넘어온 게 F가 아니지. 미안. 착각했다. 넘어온 게 F가 아니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뭘 넣는 거? 이 상태에서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6이 됐다는 거야. 그렇지? X에다가 0을 넣은 거야. 여기서 이 상태에서 0 마이너스 알파, 0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했더니 그게 6이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잘 보니까 알파 베타가 돼서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될 텐데, 그게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잖아. 근데 아까 알파 베타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6이었잖아. 그치? A는 얼마라는 얘기니, 지원아?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다시 한번 써주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되지. 이거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원래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일 텐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6을 넘겨서 플러스 6 요렇게까지 해야 이 식이 완성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플러스 12가 되네. 요런 식이었네. 이런 식.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나오겠다. f 마이너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유형 20번 마지막 유형 20번 대표 문제 524번 봅시다. 524번 넘었네. 524번 보니까 어때?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2i에 복소수근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b가 실수야. 그럼 실수인 a, b끼리 뺀 a 마이너스 b도 실수일 거 아니야. 실수끼리 계산하면 실수잖아. a 마이너스 b도 실수일 거 아니야. a, b도 실수일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야? 개수와 상수들이 전부 실수고 요 앞에 1도 실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는 복소수 형태로 나타낸다면 나머지 하나는 현례 복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나머지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얘기네. 그럼 끝났다. 그치? 왜? 두 근의 합이 6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는 부호만 바꾸면 마이너스 6일 것이다. 그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두 분의 합이니까 반대로 합을 부호를 바꿔줬어. 두 분의 곱은 9 플러스 2가 되지 11이네. 11 그래서 두 분의 곱은 11이 될 텐데 상수에 해당하는 a이기 때문에 a는 1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a와 b를 구할 건데 a, b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 우리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해도 되지만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해도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얻을 수 있었지. 이거 고생공식 활용해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36 그다음에 플러스 2ab이 아니라 플러스 22가 돼서 얘는 58이라는 결론이 나와. 528번도 비슷한 문제야. 528번 개수가 모두 유리수래. 감을 딱 잡아야지. 개수가 모두 유리수니까 무리수 근이 나왔을 때 그 켤레인 무리수, 켤레 무리수도 또라는 근이겠다. 그렇지? 얘는 보니까 한 근이 루트 2-1분의 1이래. 나머지 한 근은 뭘까? 얘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유리화 먼저 시켜봐야 돼. 유리화 시켜봤더니 루트 2 플러스 1이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인 알파의 정체는 뭘까? 지원아. 바로 속아버렸어. 내가 함정 냈는데. 혈내 무리수라 그랬잖아. 얘의 정체는 1 플러스 루트 2지. 그지? 근의 공식 안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놈이 풀마가 됐었잖아. 풀마가. 그지? 혈내 무리수야. 착각하면 안 돼.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나머지 안 되니 뭐야 지연아? 루트 2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 있는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이 알파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아예 너무 쉽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지. 이거를 세제곱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1을 넘겨.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제 양대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2네. 얘가 넘어가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네. 이제 최대한 요 앞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항마다 2알파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모든 항마다 2알파를 곱해줬더니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위에서 이 아래를 빼주더라도
그 결과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값은 변하지 않겠다. 0을 뺐는데 왜 변해? 안 변하지, 그지? 위에서 아래를 빼주니까 싹싹 사라지고 싹싹 사라지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알파가 돼서 알파 마이너스 1이네. 알파 마이너스 1이 얼마지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알파가 얼마인데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거기서 1 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2가 20이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일단 문제 풀어보고 너네 아마 푸는 거 자체는 여기서 계속 풀면 될 거야. 저쪽에 지금 중학교 애들 수업도 있어서